이어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당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국기에 대해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조국의 독립과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미 호국영령 그리고 고 김대중 대통령님, 고 노무현 대통령님, 고 김승태 의장님께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원 결의대회 및 당원교육에 참석을 해주신 우리 외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양문석 안산갑 지역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명훈 시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최창규 시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영근 안산시갑 수석 부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정성규 안산갑 부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전준호 경기도당 다문화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윤남 여성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인환 노인 실버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종섭 장애인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진자 다문화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신재원 청년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상준 소상공인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양순덕 보로이동 동의합의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형모 을 민생 실전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경원 한겨레 평화통일 집행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기 있어요. 김혜진 홍보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남계 노동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개에 누락되신 분들은 추후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위원회 활동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 비상행동 주최로 매주 수요일에 중앙동 동석구와 광장 앞에서 집회를 하며 화요일 아침 밤을로 피켓팅 선전을 하며 매주 토요일 내란수견 윤석열하며 범국민 집회를 참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문석 국회의원님을 앞으로 모시고 인사 말씀 및 당원 중심, 당원이
당원이 주인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도 없이 다들 진짜. 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은 뭐? 가슴. 목소리가 커서 슬픈 짐승은 누구? 네, 반갑습니다. 양승입니다.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것부터 이야기해 드릴게요. 첫번 문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짜리 양문식입니다. 반갑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사실상 이번 재판부가 워낙 검찰 구형을 세게 때렸어요. 두 사람은 5년 때리고 3년 때리고 이래서 그 다음에 선거법은 심지어 징역 6개월을 때렸어요. 그래서 한 방에 팍 못 보내고 거의 이제 빠져나갈 구멍을 재판부가 만들어 줬습니다. 선거법은 150만 원 정도면 신감이 크게 무리 없이 정리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특경법의 특징이 최저 형량이 1년 6개월. 무죄 아니면 1년 6개월이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최저 형량을 이거 내립니다. 빠져나가라 라고 하는 사실상의 이거 안 된다. 이거만 이거 안 돼요. 이거로.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심의 모든 힘을 집중해서 깔끔하게 무죄를 받고 빠져나오는 게 기본적인 결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위원회 공신들에게는 너무 미안하다. 아니 키워. 완전히 치고 끈을 끼쳤던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까지 저희들의 생각합니다. 그래요? 장문숙이 뻔뻔한 게 아니고요. 장문숙 이시은 제가 없기 때문에 잘난치 않은 보석 배터리. 표정이 왜 이래? 그리고 그거 여러분들 좀 삐졌어요. 장문숙 이시은 이거 배터리 없는데. 신이 우리에게 목소리와 손바닥을 준 거는 기분 좋을 때 함성을 지르고 박수 치라고 준 거 아시죠? 나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삐졌어요. 일단 삐지고 시작합니다. 하지 말라고 해서. 누가? 자, 당연히 주인이다. 당연히 주인이다의 가장 반동적인 사람이 한명훈이다. 우리 당 시의원이죠. 제가 지역위원장 당연히 주인이잖아. 그러면 지역위원장 양문석, 국회의원 양문석, 시의원 한명훈이면 똑같이 선출직이죠. 역할이 다른 거죠. 계급이 위아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제가 나가면 자문을 열어줘. 미친 거 아니야? 저의 기본적인 판단입니다. 동지가 왜 문을 열어줘? 제가 방통위 상임위원을 43살에 합니다. 대한민국 그 당시 최연소 차관이었고요. 최장수 차관이었는데 잘난 척 하면 딱 출근을 했는데 제가 제 비서관을 다 4급으로 할 때 제 친구가 5급이었는데 최초로 차관이 비서관을 5급을 썼습니다. 왜? 제 친구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녀석한테 상고 초래를 해가지고 비서관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겨우 이제 비서관으로 모셨는데 첫 출근을 했는데 딱 나와가지고 차문을 딱 여는 거예요. 밖에서 이제 첫 영감들하고 첫 회의를 하고 딱 들어오면서 차가 5대가 쫙 들어왔는데 문을 딱 여는 거야. 그래서 딱 나오면서 야 이 새끼야, 니 보고 차문 열라고 내가 니한테 상고 초래해가지고 비서관 해달라고 했어? 앞으로 한 번만 더 기어 나와가지고 문 열면 니하고 그냥 끝이야 이 새끼야 하고 나서 그 뒤로 한 번도 안 나왔어요. 한 4년 차 되니까 부럽더라. 눈물이 저런 게 한 4년 차 되니까 부럽기는 했어 한 번씩. 근데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기본이 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명은 요새는 문을 안 열어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섬긴다라는 표현, 이런 표현 이거 아니죠. 뭐 지역위원장 국회의원을 섬겨 주인들이 동행한다, 동행하다, 더불어 함께하다. 저는 이게 그 기본적으로 당헌이 주인되는 그 기본 모습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당헌이 주인이다, 나 국민이 주인이다. 쇠갑바지 이야기하면 뭐해? 일상의 문화가 안 바뀌는데. 나는 이해씨 그런 걸 크게 이야기하고. 저는 멋있고 안 멋있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게 우리가 정치하는 여러분들이 위원님하고 머리 숙이기 전에 우리 위원들이 아이고 누님, 아이고 형님, 동수아 아우야 라고 먼저 다가가서 머리 숙이는 게 왜? 출마할 때는 지가 종복이라며, 심부름꾼이라며, 마름이라며, 그러고 나서 당선되면 지가 주인이고 지주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멋있다. 누님, 중간에 자르지 마세요. 제가 대살이 되거든요. 제가 대살이 이러거든요. 저는 그게 이제는 정치 문화 바뀌어야 돼요. 정치 문화가 일상 속에서 바뀌지 않으면 내 안에 파시즘이라는 게 있어요. 파시즘이라는 게 뭐냐면 혐오와 차별이, 이게 일상 속에서 파시즘이야. 그리고 이 혐오와 차별들을 계속해서 확산시키는 거야. 잘못된 정치 문화에 의해서. 그리고 어느 놈이 찍어 눌러. 이러한 것들을 다 좀 없애자가 이 당연히 주인이고 국민이 주인이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새 많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제가 발견했던 한명훈 의원 때문에 발견했던 그런 모습들. 그래서 그 한명훈 의원하고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조금씩 바꿔가고 있어요. 바꿔가고 있는데 내 속에서 모르는 분노들이 한 번씩 생기는 때가 있었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강골 운동장, 강골 운동장, 맞대? 주차장 문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현재의 비용을 가지고 바로 할 수 있는 거는 강골 운동장 위에도 올리자. 한 4층으로 올려서 가자. 근데 원래 계획은 지하를 파는 거였어요. 지하를 파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걸 갖다가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어. 그리고 그 전준호도 듣고 우리 박영근 형님도 다 들었어. 나 없을 때 이걸 갖다가 폐기를 시키고 자기들 이거를 밀고 가는 거야. 처음에 그 소리 들으니까 진짜 열받더라고. 나 지역위원장이 국회의원인데 진짜 이 형님들 너무하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를 발견한 거야. 지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그러네. 내 속에 내가 몰랐던 그 잘못된 정치 문화, 당원이 주인이라는 정치 문화를 계속해서 풀어나가자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명훈이 문 열어주는 것만 바꾸면 정치 문화가 바뀌냐고. 정책을 결정하는데도 오랫동안 이 정책에 대해서 고민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토목 전문가가 이거 안 돼, 이거 해.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한 개씩 진보시켜왔던, 그리고 최종적으로 세팅된 정책인데 갑자기 지가 국회의원이라고 지역위원장이라고 바꿉시다 하고 다 따라올 줄 알았어. 근데 아무도 안 따라와. 그런데 제가 이것도 정책 영역도 당연히 주인 거예요.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는 여전히 불만이에요. 나는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불만이고 디베이트 하고 싶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 안산시갑지역위원회에서 정리가 된 거예요. 정책이. 그래서 저는 수용을 해요. 정책이. 이게 딱 당연히 주인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은근 슬쩍 박수 쳐주는 거야. 성주야, 목소리는 안 해. 목소리. 양문석 누구야? 양문석 누가 이리 하지 말라니까. 석장해. 아우 진짜 어려. 나는 지금 국회의원이 아니고 강사잖아. 강사니까 뭐 요구하고 여러분들 기분 나쁘 안 하면 되잖아. 박수 안 쳐도 되고 그죠? 그래서 정책의 영역 또한 당연히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일상 문화 속에서 그 영역 또 당연입니다. 그 다음에 진짜 또 기분 나쁩니다. 우리 김편수 국장을 내가 승진을 시키려고 했어. 그런데 안 한다는 거야. 와, 다 이게 뭐야? 내가 인사권자인데 승진을 시키려는데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갖다가 그 우리 오자진으로부터 듣고 뭐야? 내가 인사를 하는데 진짜 기분 나쁘더라고. 또 속으로 부글부글 끓었어. 그런데 내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내가 한 말이 있어. 국회의원이든 사급이든 고급이든 보좌진들은 평등하다. 역할이 다를 뿐이다. 그리고 전공이 다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국회의원이 승진해라 하는데 하기 싫으면 안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또 달랬어. 인사의 영역, 정책의 영역, 문화의 영역, 인사의 영역 이런 부분들이 저는 당연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이해를 못하면 이 영역을 건드릴 수 없어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인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인이면 끊임없이 이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 사무실에 있는 이 멤버들, 우리 시의원 멤버들 이들에게 끊임없이 요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다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교집합을 만들고, 교집합을 만들면서 대립하는 수많은 어제 중에 새 의견 그룹이 있으면 이거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이 가운데 있는 교집합을. 이게 나는 정치의 수렴과 조정의 영역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은 다 당원이란 말이에요. 당원 세 사람이 어차피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어. 그러면 훨씬 더 현실적이고 효용감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을 가지고 이 교집합을 만들어내고, 이 교집합이 안산시갑 지역위원회의 기본적인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교집합을 가지고 제가 중앙당 가가지고 돌파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국회의원들 저랑 친한 한 20명 정도 빼고는 텔레비를 본 양무숙은 언제든지 제가 나를 조질 수 있는 거잖아. 무서운 거잖아. 그러니까 양무숙한테 시비를 못 거는 거잖아. 그리고 다선 의원들이 초선이 팔짱 끼고 앉아있는데 와서 인사하고. 그게 제 나름대로의 가오잡기 아니에요. 걔들이랑 하나 똑같은 거잖아. 육선이든 초선이든. 초선이 훨씬 더 이쁘지. 그렇잖아. 초선이 훨씬 더 이쁘잖아요. 맞아요. 우리 형님들 또 이해 못했다. 네. 그래서 이게 지역위원회에서 이제 우리가 지향할 영역이다. 문화를 바꾸자.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여전히 여러분들이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안산 사람들이 국회의원도 돼야 되고 시장도 돼야 되잖아. 언제까지 양무석 같은 낙하산 받아가지고 하고 고당도 권력을 내줄래? 나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안산을 접수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적 통로들을 열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요구가 오히려 낙하산으로 내려온 양무석보다 안산에서 살고 아이를 키우고 안산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이 양무석보다 요구의 정도가 낮으면 그거는 안 된다는 거. 이제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딴 놈이 여러분들
문득 열고 안방이 딱 들어누워 있는 거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허용했잖아요. 허용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주인인데 왜 자꾸 딴 놈한테 안방문을 열어주고 곳간에 열쇠를 계속해서 뺏기냐고. 바꾸자는 거. 나는 바꾸자. 윤근이는 박수 쳐요. 수석 부위원장이 그렇게 눈치가 없어가지고 수석 부위원장 하겠어요. 맨날 야무수 가자고 하는 정책이랑 발목 잡고. 예. 근데 이게 그 우리 일상 속에서의 문화를 바꾸자. 회장. 자세 안 좋다. 그다음 이제 일상 속에서 이제 우리의 문화를 바꾸자라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머리가 굳은 20년 전에 이제 머리가 굳은 그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김부겸, 뭐 김두관, 김경수, 김종석. 20년 전에 머리가 굳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재명 이전과 이재명 이후가 정치 문화가 바뀐 거예요. 당헌이 주인이다를 실천적으로 증명해낸 사람이 지난 총선 과정에 있어서의 이재명이었어. 그죠? 이재명과 뭐는 소리가 자르지 마세요, 노무현 여사. 자, 무슨 이야기냐면 갑자기 김경수가 이재명 헌법 개정에 동의해라. 갑자기 김부겸, 김두관이 헌법 개정에 동의해라. 그들이 이야기하는 헌법 개정이 뭐예요? 직선제에서 내각제를 바꾸자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대통령 권력에 대해서 그 대폭 축소하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재명이 내각제로 갑시다 하면 여기 온통 그 진명들만 있는데 예 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다 이재명이 잘려. 양문석이 국회의원이야. 안산시갑 지역위원장이야. 형님 내각제로 갑시다 하면 박영민 그렇게 지랄하고 있는 이 새끼 하고 남을 사람이잖아요 저분이. 우리 여성위원장님 학 고마마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이거를 모르는 거야. 이재명도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고 양문석도 언제든지 당원의 손에서 날아갈 수 있다. 당원들이 원하지 않는 건데 그러한 것들을 모르니까 계속 이재명이 나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게 당원이 주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는 시대 지체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시대 지체 현상. 그들이 대통령 하겠다고 나섭니다. 여러분들이 뽑아주겠어요? 자, 한 가지 이야기.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워지네. 제 친구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게 당헌이 주인이라는 건 그러면 그 지금의 주인과 예전의 당헌은 어떻게 다르냐? 내가 최근에 제가 이제 누구야? 우상호, 이인영, 그다음에 한겨레신문에 논설위원 했던 성한영 이런 애들 진짜 싫어하거든. 진짜 닭대가리거든. 세상이 바뀐 줄 몰라. 세상이 바뀐 줄 모르니까 맨날 20년 전에 여의도 문법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야. 요만한 그 안경으로 세상을 보는 거야. 근데 안경이 이만큼 넓어졌는데 그러면 당원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당원들은 국회의원보다 도의원보다 시의원보다 훨씬 더 정치적으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열성 당원들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잖아요. 엄청나게 많아졌다. 정치적 판단에 있어서 내가 3개를 가지고 고려하고 판단하는 거하고 10개를 가지고 판단하면 어느 게 더 맞을 확률이 높아? 10개를 고려하는 사람이 맞을 확률이 훨씬 높죠. 우리 당원들 중에 대부분의 국회의원들, 시의원들, 도의원들이 판단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고려의 수, 경우의 수 요소들을 놓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100만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면 당원들이
훨씬 더 좋은 느낌입니다. 그죠? 이게 이재명이 이야기하는 뭐예요? 집단지성. 이 집단지성이 이미 강력하게 발동됐단 말이에요. 제가 가장 기가 찬 이야기가 그거 아니에요. 내가 선거 이번 지난 총선에서 말이야, 지난 경선에서 말이야, 총선에서 말이야, 전화를 갖다가 4만 통을 해가지고 지가 당선됐대. 전화를 4만 통을. 야 이 새끼야, 내가 그랬어요. 야 이 새끼야, 너가 어디서 설득 못하는 새끼야. 이 전화 한 통 갖고 얼마 니 찍었겠냐? 나 그렇게 이야기했어. 민주당 공이라는 이름, 경선에서 틀림없이 이재명하고 친하다고 이야기했겠지. 그러니까 당선됐겠지. 이미 큰 물결 속에서 나 개인의 노력으로 내가 당선된 것처럼 하지 말아만. 지난 총선에서 양문석 거의 다 죽었잖아. 그죠? 그 정도 얻어맞았으면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양문석 왜 살아났어? 당원들이 지켜준 거 아니에요. 양문석이 무서워서 언론이 저런다. 박영건 연설할 때 속으로 어떻게 알았지? 그거 아니잖아요. 민주당이기 때문에 민주당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양문석이 당선된 거지. 지금도 양문석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여기 번호 이동 가봐야. 그렇잖아요. 선거 때 얼굴을 봤어야지. 그래도 당선시켜줬잖아요. 왜? 민주당이. 그래서 당선시킨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정말 노력해가지고 내가 당선된 것처럼 하는 놈들이 다 군림하는 놈들이야. 권력을 위해서 뛰어든 놈들이야. 우리 민주당의 기본 입장이 뭐예요? 권력이 아니고 권한이죠. 권한을 주라. 일할 수 있는 권한을 주라. 나에게 권한을 주세요. 우리에게 권한을 주세요. 우리가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정상으로 만들겠습니다. 이게 개념이 다른 거잖아요. 권력은 누리려고 하는 걸 문제고, 진리의 영달을 위해서 하는 게 권력이야. 권한은 뭐예요? 일할게요. 일하게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진짜 잘할 자신 있습니다. 이게 조선아, 형이 이야기 기분 나빠. 아니, 네가 존다라는 거는 있었다. 그런 게 나는 권력과 권한의 개념이 태도와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태도와 문화를. 제가 이재명 대표하고 개인적으로 별로 연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신뢰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게 권력과 권한의 개념을 빼낸 사람이에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가 연설을 흉내 한번 해볼까요? 국민 여러분, 저에게 권한을 주십시오. 일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십시오. 한 명의 공무원이 얼마만큼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제가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국민 여러분? 늘 이재명 대표가 그 경선 떨어지고 나서 그 16년인가 그 텅 빈 체육관에 지지자 몇 명 모아놓고 그 영상 많이 보셨죠? 했던 연설이에요. 와, 내가 그걸 보면서 하고 충격을 받았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주인이라는 개념과 그 다음에 그 권력과 권한의 그 분리와 이게 다 다른 거잖아요. 권력이면 나의 일신의 영락, 가문의 영감,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몇몇의 독점, 이게 권력이에요. 권한은 공동체를 위해서, 더 많은 이들을 위해서, 소외받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 그가 권한이잖아요. 이 정도 되면 좀 반응이 있어요. 요순아! 네! 박수! 그리고 자꾸 저런 행님들이 계시는데 나중에 보복백배입니다. 제가 제 인생의 이 소신이 보온 10배, 보복 100배, 뒤끝 장렬입니다. 성부 형, 정신 좀 차리세요.
그리고 너무 박수 안 쳐요 형님.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좀 바꿔가자. 여러분들과 함께 좀 바꿔가자. 그 다음에 당연히 주인이면 주인답게 훨씬 더 많은 요구를 지역위원회에다가 하고, 그 다음에 지역위원회 뭐 수석 부위원장, 부위원장, 지도위원들한테 계속해서 쥐어짜고, 그리고 국회의원한테는 웬만하면 안 해줬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다. 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김정수 국장이 무서워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정말요? 웬일이야?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세상을 바꿔 나가는 과정들이 너무너무 절절하고 절실하고, 저는 이재명이 운영하는 대한민국에 단 하루라도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제가 차관될 때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 됐어요. 같은 해. 그리고 7월 달에 제가 차관이 됐었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하고 거의 같이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 보이는 게 없었을 거 아니에요. 43살짜리가 전화 찍 해가지고 이 KT, SKT, U+, 회장들, 사장들 하면 바로 바람같이 날라오고, KBS, MBC, SBS 사장들한테 전화하면 순식간에 달려오는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리에 43살짜리가 갔으니 얼마나 붕 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45살짜리 이재명은 그때부터 빌드업을 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무슨 시장이 교복을 무상으로? 미친 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일개 시장이, 나라도 못하는 일개 시장이 무상 급식도 겨우겨우 뚫었는데 무상 교복을 한대. 저의 인식의 틀 밖에서 정책을 툭툭 던지는데, 뭐야 이거 시장 단위가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상당히 이제 그때부터 충격을 받은 거야. 그리고 자기 입욕했다고 고소를 해버려. 이거는 뭐야 또? 너무 충실한데 자신이 갑자기. 그러면서 전혀 다른 정치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제가 이제 관심을 이제 가지고 봤는데도 여전히 제가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재명보다 제가 훨씬 더 똑똑하다고 생각했고, 웃으면 안 돼! 양무선 여민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거 웃으면 안 돼. 너무 매기는 거야. 너 매기는 거야. 나 매긴다고 봐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출발점에서 한 놈은 차관으로 출발했고, 한 놈은 이 지역의 시장으로 출발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고민과 노력과 그 다음에 용기의 영역에 있어서 한 놈은 그 자리에 서 있고 한 사람은 쭉쭉쭉쭉 치고 올라가는 이러한 차이들을 본 거예요. 그리고 졌다. 여기서 같이야. 그리고 이재명을 보면서 이제 제가 경남에서 온 건 아시죠? 네. 경남에 18개 지역위원회가 있는데 17개 지역위원장은 다 이낙연을 지지를 하고, 딱 한 놈 또라이 새끼 양무식이 이재명을 지지를 해요. 이재명 캠프 쪽에서 와가지고 부탁을 해요. 아무도 이재명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네가 좀 해달라. 그래서 내가 야, 왜 이제 왔냐? 하고 싶어. 왜 이제 왔노? 정말 하고 싶어. 이재명을 하고 싶어. 그게 내가 근 7, 8년을 지켜본 이재명이었거든요. 그 7, 8년을 지켜본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그 유능한, 딴 거 없어요. 그 유능한, 역지사지에서 양문석이 성남시장이고 경기도지사였으면 이재명과 같은 저런 정책들, 소확행 정책들을 했겠냐?
나는 했겠지. 나는 했겠지. 예,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지평을 넓힌다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그리고 천정을 뚫는다고 이야기해요. 이 천정을 뚫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인식 수준이 이 틀 안에 있는데 이걸 뚫고 나오는 놈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세상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이러한 그걸 해냈던 역대 없었던 정치 지도자가 저는 이재명이라고 합니다. 아유, 개딸. 저도 개딸이에요. 진명 아니에요. 저 개딸인 거 아시죠?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 운영하는 저는 다스린다라는 표현도 정치 문화 속에서 이제 바뀌어야 된다. 다스린다라는 것은 권력이죠. 운영한다라는 것은 권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권력과 권한의 개념을 쭉 정리를 하면서 나의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줘야 돼요. 그래야 주인다워.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다움을 가져야 저나 한명훈이나 최창규나 객소리를 못할 거 아니에요. 우리도 모르게 으시되고 싶은 거 있거든. 뭐 그런 게 없겠어. 나 뽑겠냐 씨. 뭐 하고 싶지.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눈빛과 여러분들의 한마디에 의해서 계속해서 반성을 하고 그리고 고쳐나간다. 정치인들을 훈련시키는 거는 주인들이 훈련시키는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정치인들은 그렇게 훈련을 시켜요. 그렇게 해서 바뀐 사람이 누구예요? 이재명 대표가 일찍이 그거를 깨닫고 바뀌었고 뭉쳐있는 박찬대가 원내 대표를 하면서 바뀌었고 그렇게 싸가지 개싸가지 양문숙보다 더 개싸가지가 누구야? 정청래. 정청래 그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 박찬대 정청래보다 더 충격적인 게 누구야? 김민석이야. 저희들 대학 다닐 때 김민석은 H.O.T. BTS였어. 정말 아이돌이었어. 그 김민석이 노무현한테 달라드다가 낭이 돼서 10여 년을 견디고 3선으로 들어오고 이번에 이제 4선이 되는데 그 잘난 김민석이 이재명 대표의 참모를 하는 거잖아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 전략가 머리 좋고 판단력 빠르고 비록 혀가 좀 짧아서 발음이 불분명하지만 나는 김민석의 변화를 보면서 와 시대를 읽어내는 사람이구나. 그거는 바닥에서 정말 쇠가 빠지게 고생해봐야 그것들을 느낄 수 있어요. 쇠가 빠지게 고생해봐야 계속해서 좋은 지역구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나처럼 당선된 놈들은 안 돼. 안 돼. 그런데 양문석은 험지에서 갑자기 울컥하네. 6년 동안에 선거를 4번을 치렀잖아요. 제가 19년 보궐선거, 20년 총선, 22년 도지사 선거, 그 다음에 24년이죠 작년이 24년 그 총선 6년 동안에 4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그 고마움과 감사함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고마움과 감사함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해할 수 있고 제가 만약에 그 기간을 안 겪고 나 재연소 차관이야 최장수 차관이야 하고 바로 국회를 갔었으면 초기에 정청래 이렇게 싸가지. 그런데
정청래가 바뀌고 박찬대가 바뀌고 이재명이 바뀌고 김민석이 바뀌는 거는 자신들의 삶 속에서 체화된 그 사람도 있고 정말 진지하게 학습대에 있는 사람들. 우리 두 종류가 있어요. 박찬대처럼 이재명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김민석처럼 스스로가 그 느끼고 체험해서 바뀌는 사람, 시대를 읽고 국민들을 무서워할 줄 알고 당을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 이 두 부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동의하지 마세요. 박찬대는 나도 안 해본 크도프를 갖다 2번이나 당한 사람이에요. 네. 박찬대는 나도 안 당해봤던, 저는 당내 경선 4전 4승이에요. 당내 경선 4전 4승이야. 박찬대는 그렇게 바닥에서 그 성장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 최강의 우리 그 민주당 지도부가 있는 거고, 여전히 우리 민주당 지도부를 흔들려고 하는 조만한 것들, 좀입니다. 조만한 것들이 원내대표를 흔들고 또 이재명을 흔들고 우리 원내 지도부, 그 다음에 당 지도부를 흔드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말귀도 못 알아듣고 말을 해줘도 이해를 못하는 그 대가리들. 네, 그래서 그런 측면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적고,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언제든지 이야기하세요. 훨씬 더 좋은 이야기, 많은 이야기를 우리 지역위원회에서 풀어야지 맨날 방송 가가지고 그런 것보다는 여기에서 오프라인으로 들으니까 훨씬 좋죠. 네. 내가 강요하는 거야. 알아서 해주는 게 없어. 괜찮아. 너가 그 주인들이 무서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양해 말씀을 이제 구할 거는, 이제 일정을 보면, 이번 주 일정을 보면 오늘 여기, 그 다음에 내일 아침에 이제 그 지역위원회 정책회의, 그 다음에 내일 거제를 갑니다. 거제를 가서 지금은 이제 거제시장 보궐선거가 들어가 있어서 이 거제시장과 그 민주당 그 공천을 경쟁했던 사람들이 지금 그 우리 당에서 공천을 받은 사람하고 관계가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후보들하고 원로들을 다 모셔놓고 MT를 하자라고 이제 제안을 해가지고 내일 그 다음에 허성무 의원, 김정호 의원, 이하경 국회 부의장까지 해가지고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좀 합작결합, 이번에는 한번 이겨보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내일 그 길을 가고, 토요일 날에 거제시장, 민주당 거제시장 후보 개소식을 합니다. 하고 제주도로 갑니다. 제주도를 가서 제주도 당원들하고 미팅을 하고, 일요일날 11시에 다문화위원회 발표식을 하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비행기를 타고 올라와서 전준호 위원장이 준비하고 있는 경기도 다문화위원회 발표식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일정인데요. 대부분 제가 이 페이머스 정치인은 아니지만 노토리어스 정치인이잖아요. 악명 높은 정치인이잖아요.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은 뭐? 목소리가 커서 슬픈 정치인. 그렇잖아요. 아이고, 우리 잘한다. 악동. 대답 안 할기가 강사한테 지금 얘기는 거야.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들의 결집에 있어서는 그 영향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알아서 지원을 하는데, 그렇게 활동을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맨날 어디서 누구한테 듣고 와가지고 지역 활동 너무 한다, 코 빼기를 본 적이 없다, 다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감당하세요. 대통령 선거 얘기해야 되잖아. 아니 그리고 이 민주당, 지역에 네? 이 지역에 그 국회
국회의원 얼굴 좀 보세요. 한 번씩 신비주의라고 그러죠. 아, 우리가 다 얘기해도 안 돼. 예, 그래서 제가 이제는 좀 더 그 외부 일정들을 이제 줄이려고 해요. 줄이려고 하는데 어쨌든 그 대통령 선거까지는 그렇게 활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는 여러분들이 지켜주시고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과 호흡을 같이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세요. 이해해 달라고 하는 게 제가 어쨌든 좀 그렇게 그 대통령 선거까지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당의 요청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을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짱문석 강원도 주의라는 주제로 뜻깊은 강의를 해주신 우리 양문석 국회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소개해 주실 분이 한 3분 정도 계시는데요. 이때 참여해 주신 분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훈 경기도당 조직부장님 함께 해 주셨습니다. 지난번 저희 그 당원교육 때 명강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 직책을 몰라가지고 이관영 선생님 함께 해주시는데요. 저희는 꼭 한번 모시고 싶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청소년 수련관 대표님으로 계셨던 김희삼 대표님 함께 해주십니다. 이어서 전 안산시 시의장을 역임하신 전준호 경기도당 다문화위원장님을 모시고 당원 배가 운동 및 조직 강화 그리고 12.3 내란 및 탄핵 전국에서 민주당원의 결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 해주시죠. 지역위원장님 국회의원님을 모셔놓고 좋은 말씀 다 하고 나서 무수리한테 직강의를 하라고 하냐 내용도 안 나올 거냐 따라잡을 수 없는 원변 때문에 비가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떻게 열심히 해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그저께 일정 잡아가지고 어저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하라고 해가지고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데 가장 최근에 나온 뉴스가 어떤 건지 한번 인터넷, SNS, 유튜브 보시는 우리 당원분들이 가장 오늘 아침에 새롭게 받아하는 뉴스가 어떤 겁니까? 내가 아는 최신 뉴스 얘기 한번 해보시고. 네. 저희 아침에 박경훈 의원님 네. 그 통화 그 방송하고 공부하는 거 네. 팀에서 네. 들어가서 찍고 아, 그 내용이요. 또 다른 뉴스. 네? 폭탄 떨어졌어요. 네.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뉴스가 한두 개가 아닌데요. 이건 뉴스가 탄핵 정부에서 이야기 있잖아요. 윤석열이 어디 출신이죠? 윤석열 검찰 출신이잖아요. 검찰 출신 지역은 우리가 지역 출신 이런 거 따지는 시대는 아니에요. 말 안 했는데. 대한민국 검찰공화국의 검찰 출신인데 검찰이 특검도 안 하려고 그러고 자기들이 수사한다고 선수치고 다 잡아다가 조사했는데 조사한 기록을 제대로 오픈 안 하잖아요. 그중에 오늘 나온 게 그거죠. 방첩사하고 검찰이 전화를 한바탕에 그런 말이에요.
내려놨잖아요. 진상조사단에서 발표했는데 그런 내용들을 숨겨놓고 내란범을 수사한다고 그러고 윤석열 검찰이 와라 마라 그런다고 그런다 이런 생쇼 같은 짓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여전히 우리는 개혁 대상이고 기소청으로 축소시켜서 역할을 나눠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이런 뉴스를 들으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진행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다 나올 것을 숨겨놓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정세가 되게 심각하게 돌아가잖아요.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부분은 자명하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고 3월 둘째 주 아니면 셋째 주에 심판이 있고 빠르면 4월 30일 수요일 아니면 연휴를 비껴서 5월 7일 비껴서 5월 14일 정도에 대선이 치러지지 않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우리가 지내왔던 3년을 놓고 대선 정부에서 어떤 구도, 어떤 프레임으로 누구를 우리의 주자로 놓고 싸워야 하는가 이런 분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되게 큰 이견 없이 그 흐름과 우리가 봐야 할 분들을 다 공감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돌아볼게요. 명태균 씨가 자기 파일 가지고 이래저래 흥정하고 자기 몸 살려고 이래저래 아버지 산소까지 팔아가면서 여기에 숨겨진 원인이 이랬습니다. 이렇게 해오는 과정에서 불거진이 지금까지 한국에서 오늘도 변호사 신분을 통해서 자기가 나가서 진실을 밝히겠다 해놓고 또 오늘은 안 나가겠다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사건이 또 하나 오늘도 적혀있죠. 3부 토건 아시죠? 100억 이상의 시세 차익을 누린 이해 당사자들이 있다고 금감원장이 직접 자기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는 소설같이 그냥 흘러 지나가는 말하자면 별 가치 없이 지나왔는데 사실로 드러나잖아요. 그 3부 토건에 뒤에 누가 있습니까? 또 있어요. 그 말고도 또 있어요. 이런 일들이 공공화 주기처럼 실타래처럼 다 나오고 있죠. 이런 상황이고. 두 번째로 또 하나가 오늘인가요? 이제 한동훈 또 자기 대선 나온다고 탄핵 찬성 그리고 개헌 해제 찬성했어요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는 말을 얼버무립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지도자가 대통령 되겠다 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대권 주자들이 지금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잖아요. 강재원, 육ሻ규 또 파일이 다 나오죠. 내로남불 같은 이야기도 나오고 분명히 여당의 분열의 징조죠. 여당 분열의 징조. 그리고 국정 운영에 있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예견했듯이 한패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야정 협의체 속에서 인생, 추경 예산, 당장 급한 경제적 위기 탈출, 미국으로부터 압박 들어오는 관세 장벽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자고 머리 맞대고 하자고 해도 참석 안 하고 대안 안 내놓고 민주당 탓만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정세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이제는 국민 대다수가 일단 여론조사 보니까 들어볼 건데요. 국민 대다수가 더 이상은 이런 정권 하에서 이런 대통령 하에서 이런 정부 하에서 나라를 맡기고 예산을 맡길 수 없다라는 게 대다수 여론이잖아요. 이런 흐름이 분명히 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종교계를 통해서 사이비 종교라 비판받으면서 집회도 하고 버스를 30대씩 줄 세워서 동원하고 있지만 일부이고요.
실제 여론은 여론조사가 보여준 것처럼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이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는 여론에서는 나올 건데요. 이런 과정들을 보고 있으면서 지금 우리가 아까 주제에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는 뭘 어떻게 할 거냐 지역에서 아까 오늘도 말씀하셨지만 정치권에서 할 일이 있고 민심이 할 일이 있고 그런데 우리는 저기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거냐. 저는 대선이 조기에 실시된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그 이후에 집권 5년으로 지금 현행 헌법이 단임제 5년 아닙니까? 이 5년이라는 전제하에 우리가 가야 할 길들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의원 말씀처럼 개헌 관련돼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론조사 국민들이 어떤 평가들을 하고 어떤 민심의 흐름이 있는지를 알리의 화면에서 그랬구나 이런 걸 보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국의 여론조사를 다 취합해가지고 매일 이렇게 공정해서 공표해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일상에 바로 잘 못 보시잖아요. 보면서 열심히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개헌에 대한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 체계에 대한 이런 여러 요인이 많이 있어요. 크게는 개헌과 관련해서 실공화국이라고 이야기하죠. 30년 체제를 넘어서서 중요한 권력 체제에 있어서 5년 단임제 그리고 무권형 대통령제를 포함하는 4년 중임 한 번 더 하는 제처럼 한 번만 하니까 시정 남기고 다음이 없다는 것 때문에 나라 살림을 엉망으로 유성일처럼 끌어간다는 이런 비판을 통해서 4년 중임 그리고 아주 소수이긴 하지만 유럽처럼 의원 내각제를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세 가지의 틀을 놓고 고민하는데 문제는 대통령 선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선이 조기에 실시되는 전제하에 내일 모레 탄핵 심판이 인용이 돼도 60일 안에 선거를 해야 된다니까. 그럼 60일 안에 우리가 국가 체제와 시스템, 권력 체계, 헌법 체계를 바꾸는 개헌이 가능하냐? 이런 현실적인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다수가 다음으로 미루고 시간, 우리 당에서도 대표님을 비롯해서 논의는 하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전제를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그게 물리적인 상황입니다. 국회 과반수가 발의를 하고 또 국민 투표를 통해서 국민의 찬성하고 또한 국회 과반수가 발의를 하지만 3분의 2 이상 동의해야 또 안이 만들어지죠. 여야 간에 쉽게 3분의 2가 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지금 당장 개헌과 함께 대선을 치른다는 것은 프레임도 바뀌거나 당면에서 실현 가능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이런 점들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또 시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대선이 다가오면서 지금 각 분야에서 우리가 광화문이나 시민사회 함께하고 있지만 단순히 윤석열만 몰아내고 새로운 정권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정권 잡아서 뭘 어떻게 할 건데라는 사회대 개혁의 과제를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민사회도 그렇고 우리 민주당도 그렇고 과거에 우리도 평가받고 우리도 집권했던 지금의 여당을 평가했지만 권력 맡겼더니 뭐 했냐. 윤석열이처럼 또 3년 아니라 5년 이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법에 대한 불안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문재인 정부 그 이전 정부 노무현 정부 김대중 있을 때도 수많은 업적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회적 과제들을 어떻게 어떤 관점으로 마련해서 국민한테 내놓고 시판받고 그것을 집권하는 동안 풀어갈 거냐 했을 때 주요한 과제와 그다음에 지향점 비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런저러한 세간의 토론과 이런 여러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현재의 문제와 앞으로의
대안 이런 걸 봤을 때 몇 가지 큰 중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선은 국민 통합의 과제죠. 국민 통합. 계엄 이후에 그 이전에도 양극화, 세대 간의, 계층 간의, 경제적 여러 가지 또 권리와 권한 간의 양극화들이 심했지 않습니까? 내란을 거치면서 지금 첨예하게 용상공을 비롯한 또 종교계를 비롯한 이런 통합의 과제가 엄청 대두되고 있는 거죠. 아마 우리 현종사의 해방정부 이후를 빼고 좌우가 갈등할 때 말고 지난 산업화 민주화 이후에 가장 첨예하게 갈등하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싶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소해내고 조정하고 타협하면서 국민들을 함께 통합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가져갈 거다. 이런 국민 통합의 과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 권력을 맡겼더니 그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는 대통령도 아니라 대통령 위에 상대를 모시고 나라를 운영하는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큰 과제가 있습니다. 헌법 1조에 나와 있는 그 명문에 맞게 정말 당원이 주인인 듯이 나라다운 나라, 국민다운 국민의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는 국민 주권의 과제가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주권 재민의 대한민국, 그래서 민주공화국을 제대로 만들어내는 큰 과제가 있고, 세 번째로는 인생 실현, 인생 회복. 정치권의 상황을 탓하기도 전에 온 나라가, 온 국민이 윤석열의 그런 택도 없는 일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에 엄청난 손실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수십조 수백조의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는 지표들이 실제로 나타나요. 계엄 이후에 12월 한 달 말만 카드 매출액도 수천억 줄었단 말이에요. 불안하니까,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씀씀이를 줄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일주일 전에 멀쩡하게 인사하는 우리 제가 사는 집 앞에 사는 인터뷰까지 사람이 이번 주 어떻게 지금 누가 들어온다는 기약도 없이 임대 현수막을 붙이고 전부 내부를 다 털어냈어요.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까지 이런 현실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인생을 회복하는 큰 과제가 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힘없는 나라들 지금 억눌리는 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금방 무방을 했다가 금방 또 적들이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 힘을 키우는 구국 강병의 과제가 있다. 외국 가서 쇼핑하다가 기자에 폭행하고 어떤 그런 후진국 나라의 대통령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도 대형 트럭으로 매장을 막아놓고 쇼핑하고 이런 일들을 외교랍시고 이런 과제를 갖고 있고 국제사회에서 과거에 우리가 K민주주의, K컬처, 한류를 전 세계에 전파하면서 성장했던 이것을 회복하는 강한 나라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이재명 대표께서 중도 보수다, 민주당은 중도 보수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을 하셨던 분조차도 목소리 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도 보수라는 걸 표방했던 역사가 있고 또 서민과 중산층의 당이라고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우리 당의 지향이 있었고 우리 당 강령에도 여러한 내용들이 보수의 심리적 보수 이런 보수의 정책 노선을 갖고 간 분이 대의문제도 불구하고 정치적 시민권으로 돌아가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이 그랬던 것처럼 풍묘백년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기만 잘 잡으면 되노 이러한 당면한 것. 아시다시피 우리가 과거에 참 안타까운 얘기 했던 박근혜 정부가 들어설 때 진보 진영에서 아주 이론가였고 전문가였던 교수 한 분이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성된 대한민국에 박근혜 정권이 들어온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겠냐 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국정농단하고
공권이 상명을 비롯해서 권력 가지고 나라를 또 망치고 재벌과 결탁해서 못된짓 하다가 깜빵하는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대적 과제가 다시 민주대 반민주로 가 있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헌정 질서를 유지하는 비상경과 내란까지 했던 이 모습, 그리고 경제가 후퇴하고 민생이 후퇴되면서 진보적 가치만을 계속 쫓아가기에는 우리가 보듬고 포용하고 함께 가야 할 국민들이 우리가 또 하나의 책임이 더 커졌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만이 아니고. 왜? 건강한 보수가 함께 파트너십을 반해서 경쟁하면서 갔으면 그들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택도 없는 얘기지만 자기들이 보수라고 하는 국민의힘 같은 사람들이 대안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진보 성향이 민주당과 더 진보적인 인들수가 합쳐서 나라를 이끌어가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구 반동도 아닌 이거 그래요. 친일 전쟁. 지금의 목소리 내는 사람은 보수도 아니고 수구도 아닌 친일 잔재 반동주의자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렇게 된 사람들한테 보수의 지향을 맡기기에는 너무 무책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5천만 국민을 함께 포용하고 가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시대적 과제가 다시 민주대 반민주,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고 다시 보수 지정에 국민들도 안아야 된다. 그것을 우리 민주당이 회수하고 가겠다. 책임지고 가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재명 대표께서 우리 당은 공동 보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걸 각색하자면 정치적 이해관계에 가서 공격하고 식구끼리 총질하고 말 바꾼다고.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나?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권력은 누리라고 했지만 권한과 위정자들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국민들이 필요로 하고 바라는 것들을 해결하라고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갖고 있는 신념과 노선이 때로는 국민의 뜻에 맞게 고쳐지기도 하고 시대적 과제 앞에서는 조정되기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유연한 마음과 포용하는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실용주의. 우리 역사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유럽도 사회주의냐 민주주의냐 하다가 제3의 노선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채택하면서 발전해 갔지 않습니까? 이런 선험한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탕으로 우리도 실용 우선 큰 구도를 가지고 가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상기하지만 국민 통합, 국민 주권 실현, 민생 회복, 무강경 그리고 실용 우선의 이러한 큰 틀의 목표를 가지고 국민들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전국에 많은 분들이 뛰고 있습니다. 표방하고 설명하고 이게 세부 과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대표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세금 문제, 성립 이자 강남 문제, 그리고 또 상속세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큰 구도 하에서 우리가 제시해야 되는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주권 실현과 함께 국감정에 있어서 수도권에 2,500원이 넘는 이 대한민국을 지방분권 자치 실현 이런 과제가 또 있는 것이죠. 세부 과제들이 같이 맞물려서 변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화두들을 가지고 우리가 다가오는 정치환경과 대선 지역에서 국민들을 만나고 당원들이 또 소통해서 세부적인 지역 과제들까지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우리 당이 해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지방의 몇 가지 우리 안산의 현안들이 있어요. 보이신 김에 잘 모르시기도 하고 신문에 그냥 시에서 주는 보도자료들이 많이 있어서 공중의 신문들이 있지만 탐사보도나 뉴스타파나 뭐 이런 유튜브에서 지명도 있는 그런 기자들처럼 주머니 두둑해서 후문도 받아가면서 취재하고 하는 그런 기자분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없는 지방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시의 소식을 많이 못 접합니다. 각 부서에서 내는 보도자료
보는 정도의 수준. 그래서 본질을 제대로 잘 모를 수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 사안들이 지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카톡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분명히 김창규 시의원님 우리 지역에서는 그야말로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다 아시지만 저희도 숙제고 의원님도 숙제고 우리 모두의 숙제이고 또 당사자들도 숙제인데 우리가 통합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아직도 우리 지역의 선출직이 지난 총선을 거치면서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위원 두 분과 시의원 한 분이 우리 당의 지역위원회에 합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든 우리든 어느 누구를 탓하고 이러기 전에 우리 국민 속에서 지역의 문제들을 풀어가는데 우리가 뽑아요. 정치 환경은 상관없이 우리가 선거 때 우리 일을 해달라고 뽑았지 않습니까? 열심히 부려먹고 우리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일한 만큼 보상해주고 박수 쳐주고 평가해주고 숙제 같이 해결하자고 만나서 머리 맞대고 이런 일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서 시민인 우리와 당원과 시행정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는 우리의 대의기관의 의원님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시에 몇 가지 과제들이 있죠. 최근에 보도 나고 발표됐던 4호선 지하화. 그 지하화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사진 보셨어요? 카톡에 몇 장 올라와 있던 거예요. 그 사진을 보면 5.1km 최대 폭이 150m입니다. 그러면 그게 초지역에서 부산역 중앙역까지 5.1km. 그 바깥의 구간은 지형 구조상 지하화가 쉽잖아요. 우선 엄청 들어가. 그래서 막 그렇게 짧은 구간이 한 모양인데 이게 면적으로 따지면 23만 평입니다. 5.1km 최대로 잡아서 150m. 이렇게 하면 23만 평이면 한양대학교 전체 면적이 20만 평입니다. 한양대학교 전체 면적. 보다 더 넓어요. 이게 글자로 쭉 있으니까 우리가 멀기만 하고 안 보는데 걸어도 한 시간 넘었습니다. 이 땅을 지금 지하화로 해서 지상을 활용하자는 거잖아요. 그림들 되게 멋있게 만들어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주목할 부분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개발 최소화 그리고 도시숲 보존 그리고 개발 이익의 환수를 철저하게 하되 지하화 비용을 충당하는 정도 수준의 개발 이것이 합리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시간이 좀 길죠? 네. 보시고 안 하는데 필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놓치고 관심 없는 만큼 기득권자들의 배를 부르고 우리는 어려웁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과거에 우리 개발의 역사를 한번 봐보죠. 응? 지금 이 사진 보이십니까? 월드 보면서 잘 안 보이시긴 한데 어디 같아요? 자이죠, 자이. 이 안쪽에 여기까지가 지금의 자이입니다. 여기가 지금 그 AK 프라자가 들어온다고 했어요. 들어갔죠?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있습니다. 처음에 사업 공모할 때 이렇게 하겠다고 공모를 했어요. 제안을 했다. 처음에. 아니 좋죠. 네? 명품 갖고. 그런데 이런 도시가 뒤집어졌어요. 중간 거 뺐죠. 우리가 6번 바뀌었습니다. 6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옆에 땅 빈자리가 아직 남아있고 건물 몇 개 들어왔죠. 이렇게 변질돼갔습니다. 보시기에 어디가 더 사주기 좋을 것 같아요? 어디가 더 명품이고
거죠. 개발론자들의 입김에 의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도시가 이 사업을 심사하는 과장이 달러로 뇌물을 받고 합방 가고 다시 돌아와서 이 회사의 자문으로 법무로 칩니다. 그러면 그리고 2,700억을 우리 시의 개발 이익금으로 환원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아직 무리무중이에요. 성남시장 이재명 대표님은 1조 5천억짜리 사업하면서 5,500억을 가져왔어요. 그래도 다 못 받았다고 배임이라고 걸었었어요. 재판하고 수사. 여기 3조 7천억짜리 사업입니다. 그거에 2배가 넘어요. 그리고 2,700억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것도 수익 9%가 났을 때. 순수익 9% 이상일 때 주겠다. 2,700억은 공공건물이나 이런 걸로 현물로 주고 이런 계약을 했는데 그 당시 법이 그랬어요. 강제로 그랬어요. 이런 일들이 자칫하면 또 되풀이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지루하지 마. 이거 지루하게 받아들이실 겁니까? 여러분들의 시민의 세금으로 산 땅이고요. 시가 팔았고요. 땅값 말고 아무것도 해소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을 또 우리가 경험해야 되겠습니까? 8,060억 주고 땅 팔았어요. 우리 시가 산 게 980억이었나? 10배가 올랐어요. 10년 동안. 그리고 팔았어요. 그래서 재정수입 늘렸다고 했는데 그건 지금 다 썼어요. 2016년 초에 똑같았다. 이런 일들이 또 어디서 벌어질 수 있냐? 사진을 보셨겠지만 여기 보이시는 이 가운데 한 빌딩들 있죠? 4호소를 지어하면 이렇게 할 겁니다. 나중에 잘 안 보이시는 분은 저 카톡방에 이거 사진 올라가 있기도 하고요. 올려드릴 텐데 가까이 보이는 왼쪽 여기가 상록수도요. 끝머리가 역세권 개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실은 역세권은 법에 의해서 500m 반경, 1000m 반경 할 수 있는 행위들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만들면 기존의 우리 도시 숲이 다 사라지고요. 전철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편하게 다니실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전철이 공중으로 간다고 해서 우리가 지나다니는데 지금 불편하지만 장애가 되고 있나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도시 구도시를 가로막고 있고 만리장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전철보다 더 가로막고 있는 게 어떤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봤을 때 도로죠. 10차선입니다. 도로가 10차선 도로. 거기 횡단보도 안 통하고 마음대로 지나다닐 수 있어요? 네? 전철 4호선 지하 위로 지나가는데 우리 거기 150m인데 전철 부분 아무리 넓어도 15m입니다. 나머지 18m 양쪽으로 지수비고 산책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도시 단절, 성장 저해, 이런 걸 이유로 여기를 지하로 놓고 이렇게 개발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물들이 별 5만 가지 다 돼 있어요. 우리 시에서 이런 위반을 했다는 자체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이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좋은 아이디어를 위해서. 또 정부에서도 심사를 해가지고 지자체 수도권에 유일하게 우리 안산이 선정된 거 아닙니까? 우선 사업으로. 이게 좀 커지면 저렇게 그림이 작아가지고 주상복합이 기본이고요. 그냥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상복합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쇼핑몰,
청년주택, 명품이고 이런 거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고민할 부분들은 토론이 계속 돼야 되는데 저는 왜 이 말씀이냐면 역세권 개발과 우리가 도시 단절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을 최소한으로 필수적으로 하고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좀 살리자는 거죠. 건물만 갖고 계속 그냥 그래서요. 지금 우리 재건축이 여전히 상록수도 재건축해야 되고 기다리고 있고요. 기존 저쪽에도 20, 30군데 아파트 단지들 재건축 기다리고 있고요. 누가 들어와서 합니까? 인구도 줄고 있는데. 결국은 건설하고 개발하는 사람들 나가면 그만입니다. 이런 철학과 관점하에서 도시를 만들어 왔던 과거는 이제 벗어나요. 우리가 노래 읽고 광화문에서 새로운 세상 다시 만날 세계 이야기하지만 똑같이 보는 눈으로 똑같이 보고 시간만 바뀐 세계를 다시 만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실질적인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과제들이 우리가 목소리에서 광화문에서 떼창을 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변화시켜야 되는 숙제들이 바로 이 지점에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해내야 돼요. 민주당이, 민주당원이 네. 함께 해나가서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89불로 자기보다 더 큰 면적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것도 거기다 아파트 주상보고 또 팔아먹겠다. 그 맞은편에 해양연구원 부지 3만 평. 그거 매각해달라고 우리 시의원님들 엄청 시달리고 있어요. 매각 승인하게 해달라고. 이쪽 일반 주거를 정상향에서 3,000세대 가까이 아파트 지어서 팔겠다. 그럼 기존의 아파트 재건축을 누가 주고? 시민들끼리 싸움 붙이는 거 아니에요? 대책 없이? 이런 일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 소통해서 논의해서 문제 제기하고 대화는요 우리가 요구하면 좋은 아이디어 낸 사람들 대한민국에 걸려 있어요. 화두를 던지지 않으니까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입년 사람들만 목소리 모아서 자기 입맛대로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챙겨가면서 이 정치 환경에서 우리가 해소해내야 된다. 이것이 주민들과 함께하고 시민들과 함께하면서 우리가 주권 정당이고 우리가 대한 정당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이자 시민들한테 돌려줄 미래의 성분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인터넷을 열었는데 사라졌거든요. 제가 다들 계시니까 시간도 그렇고 인심을 아까 살펴보자고 했는데요. 크게는 그렇습니다. 보면 흐름이 있는데 그대로 설명드릴게요. 지금 현재까지는 사법 리스크가 있다 없다 어쩌네 저쩌네도 여전히 누가 나와도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게 희망. 그게 민심의 결과고요. 탄핵 심판도 여전히 더 벌어졌어요. 반대보다 찬성이 되게 붙었잖아요. 이게. 더 벌어졌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작금의 모두에 말씀드릴 때 작금의 상황과 여러 터져나오는 뉴스들 속에서 국민들이나 해명이 판단합니다. 그런 여론이 있고요. 개헌과 관련된 여론도 아주 지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어본 사안 보시면 왜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바뀌는 여론이 나오는가 보실 수 있는데 시간 족보가니까 제가 그걸 아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SNS 공간에 그 사이트를 연결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나오는 거 훨씬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보시면서 추후에 소통하기로 하고요. 마지막이 진짜 마지막. 우리가 하는 일, 저도 말만 하지 말고 SNS 해라, 동네 사람 만나라, 입당문서 모아라. 현실적으로 말만 하게 돼요. 네? 아까 말씀했잖아요. 어제 그저께 이 일정 잡혔다고 알려주고 어제 사람 모으라고 그러고 어제 이거 강의해야 된다고 그러고 오늘 이거 오시라고 그러고
9일날은 제가 양문서 의원님이 또 지명해가지고 내용도 따지는데 경기도당 다문화위원장 맡아가지고 9일날 출범식 하는데요. 정신없어요. 15개 위원회가 막 1년에 출범하는데 그날도 2개나 있고 그 전날도 2개나 있고 그래서 이런 일들 속에서 버겁고 생각도 해야 되잖아요. 광장에도 가야 되잖아요. 그러한 마음들을 저는 이해하고 알아주는 사람들이면 우리 편이 될 수 있다. 그 이해하고 알아주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하는 것이 지금의 모습이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과제들을 탐구하는 과정이고 그걸 들고서 우리가 얘기했을 때 우리 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하는데 남은 안 보이나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떠들지만 저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싸우고 있고 더 많이 외치는 분들이 아까 우리 말씀하셨잖아요. 수두룩하다. 집단지성으로 수두룩하다. 그 힘을 믿고 자기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만큼 게을리하지 않고 기사를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힘을 믿고 제가 저번날에도 말씀드렸지만 같이 하면 하루든 1시간이든 한 가지 일이든 100가지 일이든 하는 순간부터 동기입니다. 같이 하면 뜻이 같으니까 같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동기의 마음으로 함께하면 우리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가 민주정부 정권 교체해서 나라다운 나라 만드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려면 확신하면서 부족하지만 저도 더 분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전주로 다문화 위원장님께서 2시간 정도에 걸쳐서 강의를 해야 될 이야기인데요. 많이 축소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많이들 배고프실 텐데요. 명강의를 해주신 우리 전주로 공지사항 전에 지금 현수막이 저 뒤에 있거든요. 당원교육 현수막을 기준으로 사진 한번 일단 피켓을 한번 들어주시고요. 여기 뒤에도 다 피켓 들어야 돼. 선정 수호를 앞으로 해주세요. 피켓 하나 놔두고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피켓 없으신 분? 저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어서오세요 구독자님 환영합니다. 지금 마지막 사진 촬영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안 나오는. 무엇입니까? 여기 앞에 보시면 특검으로 진상규명 있고 그 밑에 화면으로 민생회복 있고 목소리 큰 제가 할게요. 네. 여러분들이 진상규명 민생회복 해주세요. 네. 특검으로 진상규명, 화면으로 민생회복, 특검으로 진상규명, 화면으로 민생회복. 한 번만 더 해주시면 동영상. 네가 해라. 특검으로 진상규명, 화면으로 민생회복. 가자. 어디로? 어디로? 잠시만요.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3월 8일 윤석열 하면 공직 집회가 왕복역 사거리에서 3시 반 방송 끄겠습니다. 1시간 정도 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광화문으로 고도로 이동해서 내 집회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기 모여 계신 당원